라면서 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 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목표를 한국 관광의 다양한 이미지로 풀어낸 펜 드로잉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박수라도 한번 치워야지. 네, 좋은 자리,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게 마치 국무회의 하는 것처럼 거의 평소에 보던 분들 거의 다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장관들께서 함께 하실 만큼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K컬처는 세계인을 웃고 울리면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전 세계인들이 직접 대한민국 땅을 밟고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K컬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과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가 바로 눈앞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 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소유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해야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 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찾지 않는 곳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입니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또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 있는 관광, 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가 대한민국 관광 대도약과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이부진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님께서 각 부처의 안건 보고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가 관광객 3천만 돌파합니다. 우리 임기 후반쯤 가능할까 생각했던 코스피 5천은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관광객 3천만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를 위한 추진 전략과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데 그에 앞서서 문화체육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재정경제부 장관님께서 순차적으로 쭉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체 보고를 다 듣고 나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영 장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희영입니다. K관광 세계를 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광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두근거리는 설렘, 추억 만들기 같은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저는요, 산업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관광은 지난 한 해 39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대표적인 수출 산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쓰는 소비량은 국민 1명과 같고 국내 관광객 62명은 지역 주민 1명의 몫을 합니다. 다시 말해 관광은 국가대표 수출 산업이자 지역 소멸을 막아주는 희망 산업이기도 합니다. 관광을 산업으로 봤을 때 올해는 매우 특별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한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K컬처의 열풍으로 분위기는 계속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북아 정세나 환율도 관광 측면에서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즉 우리가 관광 대국으로 치고 나가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요. 우리에겐 위로 올라갈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관광은 각 부처,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합해야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K관광은 더 힘껏 더 빠르게 달리겠습니다. 우선 목표부터 수정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2030년 3천만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치도 올리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없던 힘도 생깁니다. 전문가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2,300만을 공격적인 목표로 삼아 힘껏 뛰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 전략입니다. 손님을 모시고 오는 방법부터 바꾸겠습니다. 나라, 문화, 연령대마다 취향과 관심사가 다릅니다. 거리, 비용에 따라서도 각양각색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초정밀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이 일을 주도할 관광공사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글로벌 마케팅을 하시던 분이라 기대가 큽니다. 또 오늘 자리해 주신 이부진 위원장님과 함께 한국 방문의 해도 더 크게 확대해서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비자도 문을 더 활짝 열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법무부 차관님께서 멋진 말씀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도 여러 곳에 더 많이 키우겠습니다. 과밀된 수도권을 탈피해 지역 공항부터 활성화하겠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경남 함안에서 지역 축제인 낙화놀이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소개했더니 김해 공항을 통해 1,000명의 일본인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런 볼거리가 낙화놀이 하나뿐일까요? 100개, 1000개 더 만들어서 지방공항과 연계하겠습니다. 지방공항을 어떻게 더 북적이게 할지 잠시 후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다른 관문 항구도 있죠. 작년 안에 크루즈를 타고 100만 명이 넘게 오셨는데요. 잠시 후 해수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왕 오셨으면 더 즐겁게, 더 많이 쓰고 가시도록 해야겠죠. 고부가 관광 상품을 키우는 일인데요. 작년 한 해 160만 명의 외국인이 성형, 피부 미용, 치과 치료,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인당 지출액이 일반 관광객의 4배였다고 합니다. 전시 행사 같은 마이스 참가자들의 지출액도 2배가량 된다는데요. 이런 고부가 여행 상품은 웰리스, K-팝 공연, K-산업신찰 등 참 많습니다. 확 키우겠습니다. 숙박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복지부 소관의 일반 숙박업을 관광 관점에서 문체부로 일원화해서 3천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교통, 결제 등 고쳐야 하는 일들은 서둘러 고치겠습니다.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문제도 이번에 확실히 잡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우리 구윤철 부총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지역 관광도 대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부터 잘 발굴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하죠? 100개의 여행 주제별로 100곳에 가볼 곳을 발굴하는 100 곱하기 100 프로젝트를 국민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해안가 러닝 코스를 비롯해 도파민이 마구 솟구치는 롤러코스터 놀이기구까지 각 주제별로 100곳을 도장 깨기 하듯 도전하실 수 있도록 여행의 목표와 재미를 더하겠습니다. 있던 곳도 잘 가꾸어 새롭게 탄생시키겠습니다. 경주의 황리단 길은 손을 좀 보았더니 연간 900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찾아온답니다. 지역의 매력을 한껏 부각시키는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역 주민들도 깜짝 놀라게 하겠습니다. 좋은 공연과 좋은 전시회도 돌아가며 열어서 주변 외지인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동선도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초광역 단위로 관광권을 재설정하고 전국을 굽이굽이 걷고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게 둘레길도 정비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반값 휴가, 여행 경비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반값 여행, 그리고 숙박비 할인 행사도 더 많이, 더 자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대전환과 대도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힘을 합해 힘껏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 이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출입국 편의 제공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부의 보고가 장관님 말씀대로
멋진 약속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조심스레 희망해 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추진했습니다. 더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추진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용입니다.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심사는 비행기에서 내려 곧바로 등록한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용 국가는 4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 일본, 호주 등 18개국으로 확대하여 해당 국가의 이용률이 2.6%에서 50.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크루즈 관광객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 38대를 신규 설치해서 심사 시간을 기존 2시간 30분에서 1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와 부산을 방문할 때 각각 심사가 필요했습니다만 제주 출입국청에서 일괄 심사해서 한 번에 끝내도록 하였습니다. 비자 없이 한국 관광이 가능하도록 112개 국가 국민에게 입국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미국 40여 개국, 호주 30여 개국, 일본 74개국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더 개선하겠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U 등 주요 국가 국민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겠습니다. 이용 국가 확대에 맞춰서 심사대를 증설해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비자 시범 도입과 복수 비자를 확대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남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한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아시아 12개국 국가 국민에게 5년 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겠습니다. 비자를 간소화해서 관광객에게 입국 문호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필요합니다라는 사항입니다. 당황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자동 출입국 심사대의 증설과 출입국 심사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범정부 협업을 위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방 출입국 사무소의 역할 개편도 시행하겠습니다. 신속한 자동 심사, 간편한 출입국 절차, 편리한 재방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방과 세계를 잇기 위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핵심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바운드라는 개념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에 재출국을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공항 국제선 노선을 대폭 확대하여 입국 관광객을 지방으로 직접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더라도 지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내선 항공편, 공항버스, KTX 등 교통편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에 도착한 이후에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대입니다. 지방공항에서만 취항할 수 있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적극 확대하고 항공사가 선호하는 이착륙 시간대를 우선 배분하는 한편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수요 검증과 취항을 독려하기 위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이착륙 용량 확대, 공항 시설 확장, 가덕도, TK, 새만금 등 지역별 거점 공항 건설 등을 빠르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더라도 빠르고 또 편리하게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인천 제주 간 국내선 노선을 신설하고 3분기에는 인천 김해 국내선을 증편하겠습니다. 광주, 양양 등 노선도 추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버스 심야 시간대 지방 노선 신설, KTX 사전 예매 기간을 확대하고 공항철도를 증편하는 등의 항공, 철도 서비스 버스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에 도착한 이후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 인바운드 관광객이 선호하는 택시와 렌터카의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해외 플랫폼 택시 호출 앱을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국내외 업체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고 렌터카 업체가 없는 지방 공항에는 렌터카 업체 입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노선과 철도망 확충, 해외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코레일 패스 플러스 활성화 등 대중교통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공항을 입국 관광의 거점으로 적극 육성하여 외래 관광객 3천만 달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법 대행님. 네,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입니다. 출입국 수속은 빠르게, 관광객 체류 시간은 길게, 지역 상권은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루즈선은 한 번 입항 시 최대 5,000명이 동시에 입국하는 바다 위에 움직이는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9개의 크루즈 항만이 있으며 부산, 제주, 인천항이 주요 항만입니다.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객은 2016년 195만 명을 최고를 기록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60회의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으로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황반 운영, 선상심사 확대, 선내 보안 검색 병행 등을 통해 전체 승하선 시간을 1시간 이내, 개인별로는 15분 이내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크루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인력 확충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출입국 사무소, 세관 등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원에 반영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력 증원 규모는 관계기관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크루즈 선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K크루즈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 증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확충 계획입니다. 부산항은 올해 중 북한 크루즈 터미널을 확장하여 출입국 심사 부스와 보안 검색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부산항의 위상에 걸맞는 규모의 크루즈 터미널을 별도로 신축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보셨던 그 유수 영상은 2025년 4월에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한 2,100명 정도의 승객을 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소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문제를 저희들 개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8번의 항차에서는 그러한 문제 없이 원만하게 수송이 되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인천항에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5개 수화물 탁송장을 신축하고 제주 광정항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교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수, 속초, 서산에도 출입국 심사대와 보안 검색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은 늘려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관광지에서의 소비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문체부, 지방정부, 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문체부는 매년 18억 원의 관광기금을 투입을 해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K푸드 투어, 치맥 파티 등 행사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체류형 크루즈를 확대하겠습니다.
21세기에 무슨 통금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크루즈 터미널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통금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크루즈 터미널에는 밤새 기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와 안전한 한국의 밤거리를 체험하고 싶은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터미널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저께 23일 날 부산에서 우리 최초로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을 했고요. 부산의 야경 명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14번, 인천에 10번 정도의 야간 터미널 운영 요청이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K컬처, K푸드에 대한 관심을 K크루즈로 연계하여 크루즈 관광객이 기다림이 아닌 설렘만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쓰는 일이 없도록 건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바가지 요금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바가지 없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원칙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7만 원을 받던 모텔이 77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 요금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어렵게 쌓아 올린 K관광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바가지 요금의 문제는 한탕주의로 인한 시장 신뢰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행사로 인한 일시적, 국제적 그리고 독과점적인 상황을 악용해서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에게 행해지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형태는 다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 형태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명, 예측 가능성, 그리고 자율적 가격 협약, 엄정한 관리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투명하게 가격 정보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공개하여 눈속임 없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 농어촌 민박에 가격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심지어는 노점상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가격 표시를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이벤트 시 숙박요금 변동을 신속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미리 보는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성수기, 비성수기 등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사전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 요금 안정화를 위해 비수기 대비 성수기 요금 인상률 상한을 설정하여 성수기 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둘째, 자율적 가격 협약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지정과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격 안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바가지를 불시 점검하는 누리 살핌담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엄정한 관리입니다. 질서를 어기면 바로 제재하여 흔들림 없는 거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요금표 게시나 준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등이 적발될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바가지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이나 숙박 세일 페스타 참여 시 제한하는 등 엄정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확실히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 형태를 뿌리 뽑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K관광이 다시 한번 도약하여 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부처의 안건 보고를 마치고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각 부처별로 여행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구두를 벗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행이 고픈데요. 대통령께서 모든 말씀 주셨지만 K컬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관광으로 연계돼서 대한민국의 봄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보고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과 관련된 주요 분야의 참석자분들께 차례로 말씀을 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회의의 형태는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논의되는 주제와 관련될 때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말씀 주시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자리에 서면 의견서를 준비하였사오니 수기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부처에서 받아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경험해온 외국인의 시각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알베르토 몬디 부회장님께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럽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지역 관광을 홍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도 과거에는 이 작은 도시를 하나하나를 외국인에게 알리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1970년대부터 여러 지역을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클러스터로 홍보해서 이렇게 묶어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한국으로 치면 경산도 같은 지역인데요. 거기서는 르네상스 시대를 테마로 피렌체와 시에나, 루카, 피사 등 여러 소도시를 묶어 이제 거대 관광 클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이나 이 5개 마을을 하나로 묶은 칭que 그리고 프랑스의 프로반스 지역이나 독일의 라인강 지역 등등 이런 지역과 같이 이 한 도시가 아닌 여러 지역을 엮으면 강력한 관광 콘텐츠가 됩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지자체 위주의 도시 홍보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안동의 유교 문화, 연주의 부석사, 울산의 암각화를 하나의 루트로 묶는 이 클러스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는 방문하기 힘든 지방 소도시를 주변 관광지와 묶음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도 늘리고 대도시 위주의 방문해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경험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의 소도시를 묶은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진짜 요즘 봄꽃이 필 테니까 곧 봄꽃 위주로 지방 관광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K컬처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패션이라던가 뷰티, K라이프스타일 컨텐츠가 방한 관광 수요로 연결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네, 우리 무신사의 조남성 대표님께 말씀을 청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신사 대표를 맡고 있는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또 최의영 장관님 그리고 여기 내외분들, 귀빈들과 함께 미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1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K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상당히 올라갔고 또 그 결과로 저희 패션 업계에서는 저희 위상과 매출도 함께 올라갔다는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드리고 매출이 있습니다.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신 이제 3천만 관광객 목표는 저희에게 패션 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패션을 관광 콘텐츠이자 수출 산업으로 동시에 좀 보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뭐 두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해외 관광공사와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현지 마케팅과 또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캠페인을 이제 개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체계화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관광공사의 광저우지사하고 함께 그 현지 그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실험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K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책자나 내용에 보면 K 패션이라는 언급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K 뷰티와 K 의료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화된 카테고리인데 비해서 K 패션은 그 형체가 아직은 조금 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뭐 안내 책자부터 해서 저희의 모든 이제 그 소통에서 K 패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식 카테고리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K 관광 특화 거리 조성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결국은 컨텐츠가 있어야 방문객들이 이제 소비를 할 텐데요. 뭐 정부 차원에서 특구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 해주시는 거는 사실 좀 이제 지원이 좀 미비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동구와 같이 함께해서 좀 상권이 상세 좀 이제 좀 쇠락한 뚝섬 쪽에 이제 패션 스트리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다양한 곳에서 어떤 이제 K 관광 특화 거리 또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함께 이 좋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가면 꼭 들러야 할 성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신사, 뭐 올리브영 같은 곳인데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매출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앞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외래 관광객 유치의 속도를 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앞서서 문체부 장관님께서 내년부터 한국 방문의 해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 이보진 위원장님의 말씀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문회위원회 이부진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셨는데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그동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환대 캠페인을 정부의 지원 아래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맞춰 저희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하여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외국분들 중에는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친절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관광 현장을 돌아볼 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친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진정한 친절은 밝은 미소에 더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피어 편안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시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정보 등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27-2029 한국 방문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랑하고 싶은 고유의 우리 문화를 알리는 훌륭한 캠페인과 마케팅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의 기획과 유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의 임혜민 대표님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트립 대표 임혜민입니다. 우선 저희 플랫폼을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한 줄로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 여행 플랫폼을 운영을 해왔고, 현재 한 달에 170만 명의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앱과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기관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스타트업 대표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임팩트를 내는데 집중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저희는 한 달에 170만 명의 고객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K-뷰티, K-팝, 의료관광, 건강검진, K-패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임팩트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을 하려면 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지역 관광으로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철저히 이제 한정된 자원에서 사업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K-뷰티나 K-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부산이나 대구에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피부과나 부산의 건강검진센터나 부산의 퍼스널 컬러 진단센터 등이 아주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프라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이나 이런 가이드 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이 미국이랑 대만 중화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역에서 영어나 중국어를 원활하게 서비스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특수를 좀 더 대도시들은 누릴 수 있지만, 그 특수를 이제 플랫폼이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좋은 의원들과 이제 좋은 소상공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부산이나 대구처럼 대도시가 아니고 이제 소도시 분들이 이런 흐름을 어떻게 잘 탈 수 있는지도 기업가로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지자체 분들이나 정부가 이제 콘서트를 많이 추진하고 그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산 BOF 콘서트를 저희도 플랫폼이니까 판매를 해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라인업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등락이 굉장히 심한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분들만 좋아하시다 보니까 콘서트를 단순히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 고객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더 잘 배분을 할 수 있다면, 제 대통령님 굉장히 화끈하신 성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에 이제 콘서트를 개최를 할 때는 좀 더 인지도가 확실한 아이돌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소도시라도 이미지가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 장관이 잘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지 않아도 4대 기획사 포함해서 유명 아이돌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행사가, 이런 프로그램 이름이 뭐더라? 여기도 우리가 간다 그랬던가? 네네. 우리 동네도 이게. 우리 동네도 이게 이게 오네. 이게 오네.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많이 만들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내 지역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젊은 대표님답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관광 상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방한 여정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이 뭘까요? 바로 항공과 출입국 절차일 텐데요. 다양한 국제선을 운영 중인 항공사죠. 춘추항공 박흥근 한국지사장님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춘추항공 한국지사 대표 맡고 있는 박흥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가문 내내 이제 홍보할 만한 이런 상황일 것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춘추항공은 어디? 네, 제가 그래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중국 춘추항공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 국내 유일한 LCC 항공사로 성장해 왔고요. 춘추항공은 1981년도부터 40몇 년간 저희들 이제 여행사로 하다가 2004년도 그 항공사를 설립해서 유일하게 사유 기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중국계 항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한국 국내 제주 같은 경우는 주 한 60회 운항하고 있고요. 2004년 기준으로 제 80만 명 그 외국인 중국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해왔고요. 인천하고 부산도 부산은 작년부터, 인천은 2014년부터 계속 운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사전에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잠깐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요한 게 이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가 참 광범위하죠. 이제 어떠한 문화를 어떠한 사람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 운항 데이터 봤을 때는 80만 명 들어오는 중국인 중에 거의 80%가 20대에서 30대 여성입니다. 거기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어디 가냐, 뭘 먹냐, 어떻게 이동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이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입니다. 그게 입국 관문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대면하는 게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어떠한 이제 태도나 어떠한 이런 형태에서 이분들이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뼈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5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호텔, 숙박도 있고, 백화점, 쇼핑할 곳,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다 좀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좀 방금 인바운드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내주신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유명한 아이돌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갖고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새로운 거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제 인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한 K-팝, K-컬처, 푸드 이거를 잘 포장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아이돌을 지방에서 더 많은 공연을 하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 주시고 지방 정부에다가 많은 힘을 실려주시면 각 항공사도 그렇고 더 많은 이제 여행객을 싣고 나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적인 여러 분야에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에 있어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지방에서도 뭔가 인프라가 생기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 차관님께서도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이야기하시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더 보완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되는데 분위기상 뭔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모두 발언하신 분들께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사회자로서 너무 기쁩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 말씀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라쿠텐 소속의 한국지사장 서태석입니다. 제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본 인구 1억 2,700만에 온라인 회원수 약 1억 1,45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손을 들어 말씀드리긴 하지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숫자나 여러 가지 전략 이런 얘기보다
저는 사실 호텔에 15년 있으면서 일본 인바운드를 담당을 했었고 2011년에 라쿠텐에 조인해서 지금 16년 차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후에 한국은 어디일까?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저는 일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은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서울을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일례로 올해 1월 달에 저희 주재원으로 와 있는 일본인 직원이 97년생인데 한국을 52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이 96년생, 97년생이 50번을 넘게 한국을 왔다 갔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다 압니다. 홍대도 알고, 뭐 성수도 알고, 치킨도 알고, 케이팝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게 사실은 한국도 카페 매구리 하는 거, 도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이 내세우는 콘텐츠를 그네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뭔가, 진짜 한국에서 이 다음은 뭔가, 이제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죄송합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일본의 국민성이랄까 이런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본은 빠르게 막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있어 보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시장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한 번 신뢰하면 굉장히 오래 가고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 시장을 대할 때는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고 물론 이런 K-팝 관련된 한류 콘텐츠는 일시에 굉장히 그 집중도가 높아지는 콘텐츠도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을 정말 컨택할 때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셔라.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절대로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인 행사, 아주 뭐 나이스한 제품에 할인 행사가 있다고 해서 훅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마켓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한중일을 비교하자면 중국은 큰 그림의 한 문장, 한국은 적당한 사이즈의 그림과 적당한 설명, 일본인은 아주 작은 그림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여러 장관님들이 말씀 주신 이런 플랜은 정확하게 정보가 타겟하는 현장에 나라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정보가 고스란히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2016년 이후에 사실은 일본 시장은 완전히 FIT 시장으로 시프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나 패키지나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됐습니다만 그룹의 이런 세그먼트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졌고 현재 FIT 시장이 저는 90%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렇지만 아까 어느 장관님께서 문화부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하만의 낙화놀이 1000명의 이런 히트는 오프라인이 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오프라인이. 하만까지 일본인 나카무라상을 하만까지 오라고 온라인으로 아무리 FIT 온라인화 됐다고 해서 이네들을 하만까지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접근성이 일본에서 도쿄에서 하만까지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FIT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정말 이 밸런스 있는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FIT 시장은 우리나라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시티 투어 버스는 근데 다른 행정구역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FIT는 이 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대중교통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티 투어 버스는 언어가 지원이 되고 그 기능이 관광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때문에 이거를 크루스 스탑을 행정 그 도시 안에서만 이렇게 협의가 돼도 이게 뭐 국토부 장관님이신지 행안부 장관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크로스로 시티 투어 버스가 스탑하게만 해주셔도 이거는 다른 도나 다른 도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동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님하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서로 방문하면서 교차 방문 또 안동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동의 어떤 고요한 이런 유교의 경주의 천년고도 전주의 한옥하고 막걸리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내세우는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면 사실은 모르면 가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이게 현지에서 알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우리 정부가 하고 싶은 거는 일본에서 알아야 됩니다. 일본 시장에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일본도 라쿠텐도 있고 HIS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어들, 필드 플레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믹스해서 공조직하고 같이 밍글링 안 되면 사실 이거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필드 플레이어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하만의 낙하놀이에 민간 회사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그런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항상 내세우는 메리트라고 그럴까요? 이게 인센티브 제도거든요. 여기 와서 1박 하면 10,000원 줄게요. 1인당. 이렇게 해요. 굉장히 단편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금만 인식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여기 16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자체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언제 어느 층을 타겟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가서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제안서 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그 지자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타겟층은 어딘지, 언제인지, 이걸 가지고 예산은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제안하면 정확하게 제안을 합니다. 정확하게. 일본 시장은 그래요. 근데 사실 제안서 내보세요. 100이면 100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인식을 좀 전환해서 일본 시장을 대할 땐 정말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애정에 기반한 아주 진지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의견이 이렇게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항공과 출입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실까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유토론이긴 하지만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심화시켰으면 하거든요. 네,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 주시거나 말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대표이사 송미선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이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온다.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오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일본 얘기하셨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이외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더 넓은 국가 이탈리아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인바운드 업을 하고 있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 옵니다. 근데 올 때 생각해 보시면 한국인들이 중국을 간다. 그럼 한국에서 다 항공하고 호텔을 예약을 하시고 갑니다. 항공권 없이 못 가시죠? 배 없이 못 가시죠? 여행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므로 실제로 그 국가에서 항공과 호텔을 끊고 실제 한국에 가면 서울에 가면 뭘 해야 돼라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상품들은 그쪽에서 예약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교통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롯데월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쿠텐도 마찬가지시고 다른 국가의 OTA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 여기에 앉아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한국관광공사 등등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그 국가에 가서 한국에 이런 게 좋아 오세요. 오면 이런 게 좋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마케팅에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하나투어는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보내는 아웃바운드 업 및 인바운드 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 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아웃바운드 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현지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그 분들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K-트래블 수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그 국가에 가서 그 분들을 물론 한국에만 오시진 않겠지만 한국으로 모셔오겠다. 실제 아까 일본인들이 그 상품을 알려고 하면 일본인 관점에서 그 상품을 설명을 잘 해야 온다고 하셨는데 설명은 그 국가에 가서 아웃바운드 업을 한다라고 하면 설명 정도가 아니라 이 상품을 팔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한국 업체가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에 진출을 해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단독을 할 수도 있고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만약에 아웃바운드 비즈니스를 거기서 한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아쉬운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전 세계에 원하는 만큼 특히 한국도 지금 신나게 들어와서 신나게 영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시장의 아웃바운드는 닫혀 있습니다. 외국 업체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국의 관광 산업이 앉아서 여기서 뭔가를 개발하고 알리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투어는 밖에 나가서 실제 그 주요한 국가의 아웃바운드 업을 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도 열심히 하는 건 하나투어의 이슈고요. 민간 기업에. 하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저희가 능력껏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은 없애주시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라쿠텐에서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일본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의 인바운드의 개발 방식 그 다음에 베트남의 개발 방식은 아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사례로 들어주신 거와 똑같습니다. 도시 단위가 아니라 일정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 군단으로 접근합니다. 자연, 힐링, 음식, 문화, 뭐 그 이야기는 다를 수 있고요. 그거는 시도를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부여 묶을 수 있죠. 근데 꼭 경주 주변에 무언가를 가야 되고 부여 주변에 무언가를 가면서 거기 안에서 계속 셔틀버스는 못 돌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뭐 문체부에서도 여러 가지 클러스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계속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방 항공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어. 지방 항공에서 출발하는 클러스터가 어디야? 그다음에 그 클러스터에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설명을 할 건지 어디를 보낼 건지 식당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호텔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누군가는 전체적으로 관장하면서 봐야지 계속 호텔은 따로 항공은 따로 버스는 또 따로 지자체는 따로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진도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 좋은데 제발 클러스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해야지만 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방식이 이탈리아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문체부만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한국으로 오겠다는 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전체적인 큰 행사를 하든 물론 에이펙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단체로 오든 학회에서 단체로 오든 실제로 전 세계의 유명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든 사실은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어려운 점은 서울의 코엑스를 제외하면
이 마이스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마이스는 대규모의 연회장 혹은 회의장,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그 조그마한 호텔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회의장과 연회장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한국에 오는 마이스는 대다수 에이펙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합니다. 코엑스 혹은 시내에 있는 커다란 호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지방에서도 실질적으로 대연회장이나 회의장이나 컨벤션 센터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방 관광이나 이런 의미에서도 레저만도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컨벤션, 이런 마이스에 대한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 여행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K-트래블의 수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여행사에서 해외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인바운드 여행객 조직 영업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요? 아니 그냥 국내 기반이 부족하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하나는 해외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국가 정책상 중국은 안 받아주는 것일 가능성이 많고. 네, 중국하고 한국 간의 통제 문제 때문에 FTA 그렇고, 예. 이슈가 있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풀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저희는 못 들어가고 그들은 나올 네.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일단 저의 홈마켓인 한국에서 저의 비즈니스가 건실하게 성장을 해야지만 밖에 이제 일명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반대로 뭐 표시 광고법, 제가 하면 세트로 얘기 들으시는데 관광진흥법, 공정거래법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규제에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을 받습니다. 반면에 외국 업체한테는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집행이 강력하게 되지도 않고, 만약 그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바깥으로 갈 때 바깥 시장을 열어주시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바깥에서 가서 고전하는 건 저의 몫이고요. 최소한 홈마켓에서 외국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저랑 그들과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이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영업 활동의 일반적인 역차별, 국내 기업들 여행 사업체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그 문제는 좀 최근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하달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해외에서 모객에서 국내 관광단을 모객하는 일도 해요. 국내 여행사들이. 지금 한국 우리나라 조직에서 나가는 걸 주로 할 텐데. 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일도 하냐 그 말이죠. 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산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고요. 하나투어는 인바운드도 합니다. 그다음 하나투어는 밖에 나가서 아예 외국인들 한국으로 데려오는 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여행사들은, 여행 기업들은 외화 유출만 시켜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한국에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는 어쨌든 일본의 여행사들이 국내 시사를 두고 어쨌든 송출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양쪽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내 여행사들도 어쨌든 주로는 해외 송출 보내는 쪽을 하다가 이제는 들어오는 쪽 인바운드 모객도 하려고 확장하는 것 같은 느낌에. 네, 맞습니다. 이제는 네. 그걸 할 때 우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수를 늘리자. 이게 어쨌든 문화 수출이라고 하는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고 육성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뭘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외 경쟁을 할 수 있게 뭐 중국 시장을 열어달라 뭐 그런 거 그거 아까 얘기 들은 것 같고 또 외국 기업들하고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 네. 요구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솔직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성남 시장을 할 때 관심 가졌던 것은 해외의 의료? 네. 의료 관광을 좀 유치해 보려고 제가 꽤 노력을 해 봤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뭐 의료 관광이든 요즘은 미용 관광도 많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보니까 매출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관람 관광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다른 분한테도 함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바운드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너무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어쨌든 그 감안해서 말씀을 다음에 하실 분이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겠고.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시간에 아주 비해서 주제가 간단하게 많다 보니 말씀하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기회를 또 드려야 하니까요. 네, 어떤 분의 이야기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아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 마저 간단하게 네, 제가 네. 물어봤으니까 할까요? 하지 네, 말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 한국에서 해외를 가서 해외 분들을 모셔오는 작업 거기에서 아웃바운드 사업을 새로 하는 거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없으면 네, 됐어요. 없습니다. 네. 인바운드 구조는 1차적으로 일본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인을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파견돼 나가 있는 한국 여행사에서 직접 모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JTB, 긴테츠, 니혼요코 예를 들어 뭐 크라브시오 이런 일본의 여행사들의 계약되어 있는 랜드 오퍼레이터들이 상품을 제안을 하고 그 상품을 받아들인 에이전트가 그 나라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서 늘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JTB면 한진관광, 롯데관광, 롯데 JTB 이 세 회사만 JTB하고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킨테츠는 뭐 한나라 관광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그런 오프라인 랜드 오퍼레이터들이 한국의 지방관광 상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매력있게 포장해서 상품으로 제안을 해서 일본의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네들 뭐 JTB니 니혼요코들이 채택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인바운드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제안하는 단계에 있는 오프라인 여행사들과 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사실은 최일선에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소속이지만 올해 인바운드를 담당한 그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은 절대로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일시에 지방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명동에서 동대문 넘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동대문에서 강남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인바운드를 지방으로 데려가기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세그가 빠지고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시장 구조입니다. 네, 또 뭐 말씀 진행하십시오. 네,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오늘 또 저희가 주제에 관련해서 네,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네. 주제 뭐 제안해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섞어 진행하시죠. 아, 그렇게 네, 나눠서 하면 진행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모여 하기가 기회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의견 주시는 분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기회 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의 중소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더휴식의 대표이사 김준하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훌륭한 한국 방문회 위원장님이신 이부진 대표님께서 신라호텔에서 아주 우수한 한국의 숙박시설에 숙박 경험을 제공해주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는 전국에 있는 2만 3천여 개의 일반 숙박시설에서 3, 40개 정도의 객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와보니까 정말 많은 대통령님 비롯해서 많은 주무부처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계시다고 느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특히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일반 숙박시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합진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시설에도 많은 혜택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는 현장에서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 실질적으로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인력난과 이 시설 노후화라는 이중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전국에 2,500에서 3,000개가 있지만 일반 숙박시설은 그거의 10배가 있고요.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일반 숙박시설이 대다수의 여행객들과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수요를 받아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력난이 너무 심각한데 얼마 전에 이나인 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음식점업과 또 관광 호텔의 일부 업에서 허용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일반 숙박시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븐 같은 특정활동 비자가 아니라 이 나인 같이 비전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숙박시설이 있다면 훨씬 더 어려운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진흥기금에 있어서도 문체부와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진흥체계가 구축이 되게 되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IT 솔루션을 통합한 스마트화 그리고 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무인화 이런 것들에도 일반 숙박시설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진흥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현장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숙박업소에서 체류한 경험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한번 청해 드릴까요? 네, 말씀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럼시핑 코리아 대표 전세훈입니다. 저희 분야는 요즘 핫한 크루즈 분야입니다. 당사는 국내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기양 및 모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크루즈 선사 20여 곳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산업 현황과 방향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960항차는 최근 중일 관계에 따른 노선 조정과 지난 1월 대통령님 방중을 통한 외교적 성과에 힘입어 중국발 크루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2016년의 정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며 향후 더 지속적인 성장 또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앞서 언급하셨던 인력 확충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일부 크루즈 선사들이 추가 기항 및 1박 2일 체류 일정 확대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장의 인력 부담으로 적극적인 수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데 노가 많이 부족합니다. 혹은 많이 닳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응이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전문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루즈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본질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담당자 교체는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장기간 축적된 협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단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관기관에서 크루즈 전문관 제도 도입 또는 장기보직 체계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별 정책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만별 크루즈 정책이 보다 일관된 기준과 체계로 운영된다면 글로벌 선사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번 크루즈 산업도에게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길 못지않게 중요한 그 바닷길에 통한 방한 수요 확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제 앞에 계신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이진석입니다. 오늘 혹시 한 번도 말을 못 해볼까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참가했습니다. 전국에 약 2만 3천여 개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 글로벌 해외 OTA와 플랫폼 공룡 기업들이 경쟁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님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관하신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들은 가뭄에 단비를 맞는 것처럼 관광산업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2만 3천여 여행사들을 대표해서 대통령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주제를 아직까지 토론한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 관광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관광 산업을 살펴보면 국가 간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관광이 산업과 결합되는 순간 국가 간 무역 경쟁으로 그 성격이 돌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을 찾아오는 관광 발원국 상위 18개국을 살펴보면 그 숫자와 규모만 차이가 날 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관광 발원국 18개국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같은 시장을 가지고 외래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인접 국가들과도 그 경쟁 관계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여 완전히 끌어올려야만 조기에 3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부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정책이나 방법 혹은 글로벌 관광 수요 회복률이나 자연 증가분만으로 우리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빨간불입니다.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인바운드 관광 분야 회복률은 2019년 대비 108%입니다. 글로벌 관광 시장 회복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 회복률을 훨씬 웃도는 134%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이 주요 18개국 관광 발원국에서 경쟁 국가들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결과입니다. 이제 일본은 산업 전체에서 관광 분야가 자동차, 전자,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누적되어 규모의 경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 바퀴를 굴릴 때 대한민국은 두 바퀴 굴러도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인바운드 관광 정책은 단기간으로 관광 발원국이 주요 18개 국가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국가
관광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외래 관광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회 차원에서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회원사들하고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관광발원국 주요 18개국 여행업협회와 연계하여 민간 관광외교 차원이 국제관광교류회의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지방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지난해 한국 방문객 189만 명, 한국 인바운드 시장 3위에 기록된 나라의 관광협회 TBA와 38번 국제 상호 관광 교류 회의를 통하여 민간 관광외교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025년에는 전라남도와 목포에서 약 200명의 양국 여행산업 관계자들이 세미나를 열고 지역 관광 자원을 견학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과의 관광 교류를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일본, 홍콩,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는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관광 발원국이 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국제 교류 회의를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지방 관광 활성화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여행협회는 이런 민간 관광 사업을 주요 관광 발원국 18개국과 향후 2년 이내에 업무 협정을 맺어서 이들을 한국에 유치하고 주요 관광 발원국에서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개최한 관광 교류에 참가한 주요 관광 발원국 여행산업 관계자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 더 많은 관광객들을 한국에 보낼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핀셋 정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의 관광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가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어떤 분들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서울 외에 어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잖아요. 지역 관광에 대한 이야기 한 분께 청해 드릴까 합니다. 숙박, 지역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광주관광공사 정재영 사장님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관광공사 사장 정재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이스 관광 분야고요. 하나는 지역 관광 분야입니다. 마이스 자체로서 굉장히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 컨벤션들을 유치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은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 행사라든지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수도권에 있는 컨벤션들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거리상으로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소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이밍이 떨어지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은 지역 관광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관광은 컨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최하는 마이스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1년에 한두 건 정도씩은 지역에 유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사들, 대규모 중대형 행사들을 지역 컨벤션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배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행사를 하면 2, 3일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분들 자체로서의 어떤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상대로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도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관광 부분인데요. 굉장히 지역관광 콘텐츠 자체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생태, 치유 이 부분들이 청정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해녀의 부엌 같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주 출신 사람이 돌아가서 해녀의 삶과 음식,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주말에 예약이 넘쳐서 예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각 지역에 그 지역을 가야지 경험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 출신이 할 수 있는 지역 관광 활동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지역 관문 공항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이 폐쇄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업계, 지역 여행업계에서는 거의 고사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지만 현재는 광주공항이 국내선 기능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무안공항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속한 어떤 해법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국토부 장관님하고 몇 분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가기 어렵다. 김포로 돌아 나와서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활주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부족하고요. 김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이에요. 인천으로 보통 들어오잖아요. 네네. 인천으로 제주공항이나 김해공항 이제 우리 아시아 이쪽이 가까운 쪽이 들어오는 것 같고 원거리에서 들어오는 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서 예를 들면 광주나 부산 가려 그러면 저 김포로 나와가지고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뭐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책적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실제 전에는 운행이 일부 되었습니다. 다만 수요가 생각보다 적어서 일단 좀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제주하고 김해는 실제 다른 추가적인 항공을 받는 그 문제는 여기서 설명을 해도 시간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지금 검토 중에 수요가 있는지 또 그거 나오고 하나는 아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무안공항이 피해자 조사 때문에 계속 다시 지금 운항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무안공항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을 못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국제공항 기능이 없는데 임시로라도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이라도 국제선으로 좀 쓰자 그 말이죠. 예, 네, 그거에 대한 문제 혹시 검토해 본 일 있어요? 예, 현재 무안공이 폐쇄됨에 따라서 지역 여행업계가 힘들다는 조건으로부터 광주 공항을 임시로 국제공항 써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현재 광주 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시스템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현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광주 공항으로 진입했을 때 국제공항 썼을 때 과연 다시 광주 공항을 국제공항을 폐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광주 이외 지역에 또 의구심과 또 불만이 존재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적인 준비할 때 필요한 것과 최종 결론이 난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거는 임시로 쓰다가 무안공항을 개항하면 다시 그쪽으로 원래 무안공항에 취항하던 거를 못 쓰고 아예 못 오고 있으니까 광주로 왔다가 다시 무안공항으로 복구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니까. 네, 대통령이 그게 이제 좀 복잡한 것이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무한공항을 빨리 개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군공항 하면서 민간 부분은 KTX에서 개통되면 무한으로 옮기기로 돼 있어서 만약 그걸 국제에서는 일시라도 연다 그러면 그게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한공항을 빨리 개항하는 것이. 근데 무한공항은 언제쯤이나 다시 열 수 있어요? 일단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유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고 조사 때문에 생기는 현장 보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올 상반기에 그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무리하게 사고 현장 보전만 정확하게 하고 기록 정확하게 남기고 개항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은데요. 예. 현재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하시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협의를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뭐 무한대로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또. 네, 지역 관광이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뭐 가는 길도 교통도 편해야겠지만 우리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친절한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역 상권 차원의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계신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명동 거리가게 복지회 이강수 총무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명동 거리가게 복지회 총무 이강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명동 관광객들이 다시 명동을 찾으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바가지 요금 문제로 보도가 나오고 기사가 많이 나갔습니다. 명동도 그랬어요? 예, 명동이 아니고요. 저는 예, 다른 지역에서 예, 그 보도가 나와서 저희 명동 거리가게는 지자체 중구청이랑 가격 표시제를 먼저 거기는 그런 바가지 요금 없다. 예,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품목 가격표를 정석적으로 지원받아서 각 매대마다 해가지고 명동에는 그런 바가지 요금 없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명동 관광객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명동 쓰레기 버려준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관광객분들한테 쓰레기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주시고 잘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관광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네, 명동에 가시면 쓰레기 들고 다니고 고생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가지 없는 명동 거리 저도 한번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적 제언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10분 가까이 이제 계속 연장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이훈 관광학부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이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님이 직접 주재해 주셔서 저희 관광인들에겐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을 비롯해서 국내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방문을 위해선 이미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요걸 보완하고 고도화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골목 상권들을 살리고 또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객을 뜨내기 방문자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지금 좋게 디지털 주민증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지역에 아주 좋은 그 애착을 관계를 갖게 해주고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에선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어서요. 이걸 좀 잘 결합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또 행안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것까지를 잘 연결을 해서 통합적으로 제도를 통합하고 관광객이 국내 관광객부터 먼저 잘 활용하고 이걸 차후에는 외래 관광객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훨씬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역 관광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지역 관광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광도 역시 사람이 중요하고요. 플레이어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국에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보다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이 졸업을 하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가 좀 더 시범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관광의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이거에서 조금 잘 되는 것들은 지역의 벤처로 좀 만들고 이것이 일정 정도 한 3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펀드가 지원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직은 왜 지역 관광 개발에 대한 펀드가 없으니까요. 중기청에 있는 투자 펀드를 그 속에 관광을 좀 집어넣어서 먼저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지역관광 개발 펀드가 만들어지면 훨씬 지역관광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한번 듣고 싶은 의견 중에 그러니까 이미 한국 여행을 결정한 사람 중에서 이들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더 느낌 좋게 해서 되돌려 보낼 것이냐 그 고민들도 많이 하지만 한국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K컬처라고 하는 또 어쨌든 대한민국 유명한 나라가 됐죠. 촛불 들어서 권력을 내쫓는 그것도 사실 상당히 큰 관광거리입니다. 이제 그런 자연적인 요소 말고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전에 그 한국관광공사가 만들었던 홍보 영상이 히트를 친 일도 있죠.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관광 자원을 좀 알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국가가 하는 일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파악하는 걸 넘어서서 관광을 진흥하자는 거니까요. 진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하고 조직도 만들고 하는 건데 대체 뭘 하면 되냐. 사실은 여기 있는 당국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일에 돈을 쓰면 되냐. 어떤 데에다 어떤 지원을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이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냐. 그 사실 그런 얘기가 더 궁금하죠. 아까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시던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관광 매력 대한민국의 1번 K컬처입니다. 그런데 K컬처는 아직 관광 자원 측면에서 보면 소부장 수준입니다. 소재, 부품, 장치 수준입니다. 이거를 엮어서 K컬처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관광 K컬처 소비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예약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나 단체로 오나 마이스로 오나 메디컬 쪽으로 오나 와갖고 K컬처를 경험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거를 산업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직 없는 것, 아직 본격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지금 현재 캐대언이나 BTS 같은 예를 들어보면 결국은 캐대언에 나와 있던 그런 장소라든가 BTS가 이번에 경복궁 앞에도 합니다만은 이런 장소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유산청은 이런 K 국가유산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에 대한 매력이 있는 한국의 국가유산을 더 알리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리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를 알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AI에서도 온라인 알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이제 이번에 뉴욕 가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해외 캠페인도 같이 방문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행사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모으려고 하는 게 이런 모임의 취지고, 일본 여행사 한국 지사장도 계신데, 하여튼 아베 전 총리가 어쨌든 일본 관광진흥, 특히 일본 지역 직능을 위해서 하여튼 본인이 주요 역할을 맡아서 사실 드라이브를 건 덕에 일본의 관광이 압도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방법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업계에 계신 분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를 품든 K 관광에 대해 전환과 대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유롭게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밤새도록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관광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부가 원래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통상국가고 뭔가를 수출해서 그걸로 국가 발전, 산업 발전을 이뤄왔는데 이제는 사실은 콘텐츠 중심의 사회로 좀 대전환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문화관광 산업이 매우 중요한 국내 산업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 특히 대한민국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어쨌든 한 번 방문한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하고 명동 또 강남을 좀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 한번 와보고 다음에 한국과 또 똑같은 데 가고 싶지는 않을 테고 뭔가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발굴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업계도 함께 참여해야 되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질 일인데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한관광의 대전환과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한 범정부의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따라하고 싶은 한국 문화, 또 오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목표를 한국 관광의 다양한 이미지로 풀어낸 펜 드로잉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박수라도 한번 치워야죠.
네, 좋은 자리,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게 마치 국무회의 하는 것처럼 거의 평소에 보던 분들 거의 다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장관들께서 함께 하실 만큼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K컬처는 세계인을 웃고 울리면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전 세계인들이 직접 대한민국 땅을 밟고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K컬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과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